자, 좀 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유정훈의 문학관에 대해서 이 스크립트에서는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먼저 이제 문학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문이 명도라고 합니다. 한유는 문이 제도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문이 명도다 해서 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유하고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요것을 좀 중요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내가 어렸을 적에는 문장을 짓는 것은 글귀를 멋지게 꾸미는 일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성해서야 비로소 글이란 도를 밝히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차히 화려하고 현란함을 추구하거나 문체에 힘쓰며 음률을 잘 맞추는 것을 능사로 삼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된 거다 이겁니다. 한유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도와 함께 문장 자체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도 좋아야 하지만은 형식과 글의 표현 자체도 훌륭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의 말씀은 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학자들은 도를 추구하기만 힘을 쓰고 그에 관한 글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책을 통해서인데 도는 글을 빌어서 밝혀지고 글은 책을 빌어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서의 어떤 글 이런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유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 형식은 다 빼버리고 그 내용만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정원의 문학관을 봤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보셔야 되겠어요. 한유하고 유종원 이게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한유 유종원 다섯 자라서 이제 두 자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유 유종원의 차이점은 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문장의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도에 대한 개념, 관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유는 유가적 윤리에 입각한 도만 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종원은 인간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올바른 길로서의 도, 라고 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도도 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경이나 논어의 이론 중에 불교의 내용과 서로 통하는 점이 많다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노장 등 제자백과 여러 학설도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장에 있어도 차이가 있었는데 한유는 뭔가 웅대하고 기특한 느낌을 줬는데 반해서 유정원은 우아하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초반에 이거를 K-팝 스타하고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예, 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유정원의 처음 얘기 어렸을 때 문장 짓는 게 막 화려하게 현란하게 구차하게 하는 거다 이거는 예 그죠.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그 K-팝 스타 계속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거기서 추구하는 노래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말하는 듯이 하는 거죠, 그죠?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이상한 말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핵심은 노래를 노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화려한 기교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 마치 SG 워너비나 예, 휘성이 2010년쯤에 이제 불렀던 그런 예 소몰이 창법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예 웅웅 울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냥 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그냥 자기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떤 한유 유정호는 일단은 그 K-팝 스타에 나왔던 그 여러 그 멘토 그 심사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YG도 있었고 예, JYP도 있었고 처음에 이제 보아 나오다가 나중에 예, 유희열로 바뀌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어떤 그 말하는 듯이 노래하는 것 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JYP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YG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힙합 장르에 대한 어떤 그 과잉 충 예, 과잉될 정도로 힙합에 좀 몰입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좀 논외로 치고, 왜냐면 이제 한 명도 그 불러주지를 않고 나중에 결국 이제 유희열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희열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발라드에 굉장히 이제 치중하는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도 보이듯이 한유 같은 경우에는 육아적 윤리에만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JYP는 어떻습니까? 힙합이면 힙합, 예, 발라드면 발라드, 재즈면 재즈, 전부 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어떤 편폭을 보이는데 유정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지금 심지어 불교까지 배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유가 그 황제가 그 부처님 뼈를 가지고 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페티션, 그러니까 그 표까지 올려가지고 황제에 대해서 맞선 그런 행위하고는 정말로 반대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유종원은 조금 그 도에 대한 개념이 여유가 있었다. 한유는 반면에 너무 이제 속에 편협한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그 유정원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우아하면서도 좀 논리적인 이런 글들을 좀 썼습니다. 예를 들면 봉건론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봉건론은 뭐냐면은 이제 옛날 그 이 이제 봉건 지주할 때 그 봉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을 좀 비판한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제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자기 권위를 앞세워 가지고 그 이익을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룬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깨끗하고 뜻이 깊어 가지고 시를 방불케 하는 글, 특히 이제 고무담기나 석거기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정말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깨끗한 그런 경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이제 고무담기하고 석거기입니다. 외로 이제 비, 지에 속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비문이고 뭐 지, 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장르거든요. 이게 이런 장르들은 예전부터 변료체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유정원도 그런 어떤 예전의 어, 그런 전통에서 탈피하지 않고 변료체를 그대로 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럴 표현도 중시했기 때문에 변료체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유정원은 어떤 딱 틀에 밝힌 그런 사고를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넓은, 예, 약간 이제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했고, 도가 이제 육아적인 도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사고에서도 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도 취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있어서도 변료체를 굳이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유정원 같은 경우 이제 현실 참여적인 작품을 많이 써서 사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봉건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얘기를 했고요. 유경론이 또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당시, 그러니까 유정원 당시의 이제 귀족들하고 이 천민들 사이에 이제 그 뭐죠?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썼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부리던 관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테이라고 굉장히 이제 선정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군벌들의 잔혹한 행위나 인민을 박해하고 살육하는 참상을 묘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그 이제 단테이하고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참혹한 그런 포악한 학정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현실 참여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제 포사자설 이런 게 이제 이 보면은 이 여기서는요, 이 탁타 나오죠. 곽탁타 이게 이제 꼽추거든요. 정원사 일을 하는 꼽추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포사자설 이 나오죠. 이제 이 사자 이제 뱀사자다 보니까 이제 땅꾼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 뭐야 이제 하층민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서민들이 당하던 이 서민들도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서민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계급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느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서민의 이 서자는 아랫 서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뜻 그대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층민입니다. 하층민이 당하던 그 관의 횡포하고 과중한 조세제도, 부역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유의 글보다 이 보면 이 딱 느낌이 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더 소설적인 그런 어떤 장르적인 특성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마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이제 유정원의 현실 참여적인 작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유 유정원까지 고문 운동의 어떤 핵심에 대해서 다 제대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당에 오게 되면 계속 고문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어, 좀 전까지 얘기했던 이 두 사람은 중당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당에 와서도 이 사람들 전부 한유의 제자이거나 이제 제전 제자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넌 제자 그러니까 세대가 조금 약간 떨어진 제자 이런 제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황보식이고 황보식 같은 경우에는 한유의 독창적이면서도 괴특한 괴상하고 특이한 이런 특성을 계승을 했고요. 이고 같은 경우에는요. 한유의 개성적이면서도 뭔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도 이한, 장적, 두목, 심하지, 손초, 유세 전부 이제 고문을 창작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한유의 직접적인 제자이거나 몇 달이 걷는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은, 온정균 이런 사람들은 유미주의 작가로서 특히 이제 우리 이상은 했죠. 온정균은 이상은과 거의 비슷한 그런 기풍의 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산문에서는 유미주의이다 보니까 그 산문에서도 변려문을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당의 고문운동은 만당에서 어떤 주류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약간 모자란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만당하면 역시 유미주의고 만당의 두 사람의 시인하면 사실 이상은, 두목, 온정균 이 중에 두 사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특히 온정균은 아예 언급이 안 될 정도로 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취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만당하면 역시 이제 유미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들은 유미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어, 그 말하듯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쓴 작품입니까? 아니면은 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기교를 많이 부린 작품이겠습니까? 당연히 기교를 많이 부린 변론문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피류 육구목 나은 이런 현실주의 작가들도 이제 간결하면서도 사회 문제를 다룬 소품문들을 쓰긴 했지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이거였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만당의 고문 운동까지 해가지고 중당 만당의 고문 운동에 대해서 오늘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고문 운동의 실제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오늘 당연히 퀴즈 있으니까 이거 하셔야 되고요. 민간문학, 당대 이전을 포함해서 민간문학, 예, 특히 이제 민간문학 부분에서 그 민간사 이런 것도 하겠고요. 민간 그 뭐지 이제 그 민간에서 많이 불려졌던 그 악부채 뭐 이런 것들 민간의 노래 있죠.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겠고요. 이거 다음에는 이제 변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계하고 소설을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